국제구국연대 캐나다 대표 이경복입니다. 캐나다 애국동포 김경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 6월 25일 월요일, 여기는 캐나다 토론토입니다. 싱가포르 미북 회담과 관련하여 지난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자로서의 판단력과 개인적 품격에 대해 비판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원래 계획은 미북 회담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의 의견을 소개하고 평가할 예정이었으나 남의 의견을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제 의견으로 미북 회담이 몰고 갈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것은 그가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의 사활권을 쥐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지금 미국은 어떤 형편의 나라죠?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현재 유일무이한 슈퍼파워입니다. 슈퍼파워라는 얘기는 군사력에 있어서 그리고 경제력에 있어서 어느 나라가 이렇게 감히 넘볼 수 없는 유일한 강대국인데, 그래서 그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얘기할 적엔 패권 국가라고 그래요. 헤게모니 국가라고. 근데 미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군사력과 경제력에 있어서 패권국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도덕성을 갖춘 패권국이라는 점에서 자유세계의 지도국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패권국가로서의 미국은 지금 이제 중국이 도전을 하고 있고, 좀 전에는 소련이 도전을 했었고, 그 전에는 또 나치 독일이 도전을 하고 있었죠. 근데 현재로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이 이제 도전 국가로 등장하고 있는데, 미국은 미국대로 여러 가지 국내 사정도 있고 또 대외적인 문제가 있는데, 대외적인 문제를 한 세 가지로 말하자면은, 첫째는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어요. 대무역에서 연간 무역 적자가 865 빌리언, 그러니까 8,650억 불이래요. 연간. 아이고, 적자가. 네, 굉장하네요. 네, 굉장하고 또 하나 문제는 최근에도 말씀이 있었지만은 불법 입국자가 연간 50만 내지 100만 명이 들어온다는 거라. 주로 이제 중남미에서. 근데 이 불법 입국자들이 교육 수준이 대체로 낮아서 문맹자들이 많대요. 그게 그 문제잖아요. 그렇죠, 문제죠. 불법 입국도 문제인데다가 그 사람들 자체가 교육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이제 그것도 문제고. 멕시코에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멕시코 최근에는 이제 그 밑에 중남미에서도 많이 오고. 그 이제 두 번째 문제고, 또 하나 큰 문제, 오히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자유우방 국가들의 안보를 사실상 책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소위 말하는 웨스턴 얼라이언스거든요. 동맹국들인데 그 많은 동맹국들이 대체로 안보를 지켜주는데 미국이 거의 안보를 지켜주는 대가를 못 받아요. 사실은 만약에 순수하게 대가를 지불하기로 말하면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미국은 안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데 그 과정은 그래도 괜찮은데
안보를 보장받는 그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고 그저 트집 잡고 불평하고 한마디로 조금 지나치면 반미를 하고 있다는 거라. 네. 그것이 이제 큰 문제인데 그래서 이 트럼프가 대통령에 출마할 적에 원래 당적도 없었어요. 공화당에서. 그런데 이제 많은 미국 사람들의 지지를 받은 이유는 이와 같은 문제, 무역 적자 문제, 불법 이민자 문제, 동맹국들이 말하자면 은혜를 모르는 것과 관련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아메리카 포스트 팔러시거든.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돈 하는 이유가 말하자면 선거 공약을 실천하는 행위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미국에게 있어서 그 한국은 어떤 존재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미국 입장에서 볼 적에 한국은 어떤 존재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 첫째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맹이에요. 우리는 미국은 한국의 동맹이듯이 맞습니다. 특별히 동맹인데 동맹도 대한민국의 사실상 사활권을 지켜주는 동맹이에요. 다른 동맹과 달리. 그래서 이제 그 안보적 동맹인데 원래 미국이 한국에게 안보 시큐리티 개런티를 해주는 까닭은 우리로서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북한의 침략을로부터 보호해주는 게 있지만은 미국은 더 큰 이유가 있거든요. 당시에 공산 세력이 더 이상 자유 진영을 먹지 않도록 그 방어 차원에서 한국에 참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미국이 우리를 위한 것도 되고 더 넓게 보면은 공산 세력을 더 이상 자유 진영에 못 오게 한 미국의 목적하고 결부가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도 우리 원조 경제였잖아요. 처음에 건국하고 나서는 미국의 원조로 살았다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무역을 많이 해서 뭐 자유무역까지도 할 정도로 이렇게 발전됐는데 애당초는 원조 경제로 우리가 살았고 또 이념적으로 자유민주주의 동맹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이 마침 결부된 그것을 이용해서 번영을 누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라고 할 적에 우리 한자로 아름다울 미자 미국이라고 하잖아요. 일본은 아름다울 미자 아니에요. 쌀미자예요. 그 일본 가니까 쌀미자 미국을 쓰더라고. 그래서 이름 자체가 다른 거야. 우리 한국 사람은 미국을 아름다운 나라로 보는 거고 일본 사람들은 미국을 쌀 많은 나라, 부자 나라로 보는 거예요. 그 표현에서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동맹 국가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아주 전략적 요충지예요.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6.25 당시에는 소련 공산 세력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고 지금은 중국으로부터 견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전략적 요충지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스트래테직 포인트, 전략적이라는 말은
예. 그 전략 요충지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전략적 요충지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지역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전체적인 세계 정책에 의하면 미국의 아주 필수적인 이해관계 지역은 일본이거든요. 일본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기지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한국은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미국이 쉽게 버릴 수 없는 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잘못 생각인데 뭐냐면 전략적 요충지라는 것은 물론 버리지 않아야 될 만큼 중요하다는 뜻도 되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전략적으로 버릴 수도 있다는 뜻도 돼요. 전략적으로 버릴 수도 있잖아. 전략적이니까. 전략적이니까 꼭 지켜야 되는 것이 대부분의 상식이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적으로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그런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셋째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소위 서방 국가, 서방 동맹들이 미국에 대해서 대하는 아주 전형적인 예예요. 뭐냐면 시큐리티 안보 도움을 받고 그렇죠. 이분 경제 도움까지 받으면서 은혜를 갚으려고는 하지 않고 미국에 대해서 트집 잡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반미까지 하는 그런 아주 그런 표본이에요. 대한민국이. 미국이 볼 적에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 장시간 연설했잖아요. 그 연설 내용에 보면은 주로 한국이 이렇게 번영하게 된 것은 미국 덕인 줄 알아라. 그 말이 많아요. 그 사실인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도와줘서 잘 살면은 당신들이 우리한테 은혜 갚을 줄 알아야 되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 그 트럼프가 한국을 방문하는데 이 모터케이드가 가는데 이 데모대들이 사이다병 던지고 그래서 차가 유턴해서 돌아갔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참. 이것이 아주 그 표본이라고 애써서 도와줬는데 물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포함돼요. 그러나 미국의 이익, 한국의 이익 결부돼 가지고 한국이 안전하게 번영을 했으면은 고마워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갔는데 사이다병 던지고 차를 유턴하게 만들었으니 이게 해야 될 노릇이네요. 의리상으로도 그렇고. 그날 저지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정부에서? 그러면 정부가 엄하게 다스리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안 했잖아요. 참. 그 지정학적으로 중국 역시 대한민국의 생존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중국에게 있어서 한국은 또 그 어떤 존재이죠? 우선 제가 미국은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제가 답변하기 전에 지난해 제가 말 실수를 한 게 있어요. 6.25 때 중국군이 전사자가 35만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전사자는 14만 8,600이더라고요. 14만 8,600. 그러니까 미국 군인이 사망자는 3만 3,686. 그러니까 한 4배 이상 거의 5배. 거의 5배네요. 그렇게 거의 15만이니까. 중공군은 전사자가 14만 8,600이고 부상자가 79만 8,400이니까 한 95만 명이 이래저래 했죠. 그만큼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우리로 말하면 혈맹 관계다 이거죠. 예. 그래서 아까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자면은 중국에게 있어서 한국은 예.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거의 수천 년간 사실 주종 관계였잖아요. 예. 솔직히. 예. 그래서 이를테면 남한의 경우는 예. 되찾아야 할 변방 국가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시진핑이가 트럼프 만났을 적에 원래 한반도는 원래 중국 땅이었다고 그렇게 설명했다고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제 중국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지. 에휴, 그래서 중국도 아까 미국이 남한이 전략적인 요충지이듯이 예. 중국은 또 남한이 자기들의 전략적 요충지란 말이에요. 다시 회복해야 될. 그래서 입장이 다르네. 한중 수교를 1992년에 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무역 제1 무역 국가가 중국 안에요. 예. 미국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뭐 나쁘게 말하면 예속됐다고 생각할 수 있고 예. 정치적으로도 지금은 또 정치적으로도 이 문재인 지금 정권이 지금 친북 친중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중국이 하는 1대1로에 참여하고 미국이 하는 인도 퍼시픽 그 인도 태평양 전략에는 저기 참가하지 않고 있잖아요. 중국 편이 들고 있잖아요. 그만큼 대한민국하고 중국하고도 아주 그냥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예속 관계예요. 지금 거의 다. 그렇게 됐네요. 예. 지금 그 최근 한미연합훈련 그 유해 조치에 관련하여 또 미친 소리를 해갖고 우리 애국 세력의 억장을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제 괌에서 전폭기 우리 한미연합 훈련을 위해서 괌에서 전폭기가 뜨면은 물론 돈이 많이 든대요. 많이 드는데 엄청난 돈이죠. 그게 하는 게 이제 미친 짓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아니 그러면 전폭기가 연습도 안 하고 그 창고에다가 그냥 가지고 있을 건가?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전폭기를 가지고 연습하는 게 미친 짓이면 전폭기 가진 것 자체도 미친 짓 아니야? 왜 만들었어요? 그래 말이야. 그렇게 하고 이게 괌에서 복격기인데 13시간 동안 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기사에 보니까 347만 물든대요.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그다음 미국의 국방 예산은 내년도 국방 예산이 6,811억 불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거에 비하면 피나시거든. 6,800억을 국방 예산을 할 적에는 인케이스 필요하니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습을 해야지. 그것이 꼭 한반도를 지키기 위한 연습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것이 어느 지역에 필요한 연습일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미친 짓이라고 그러면 미친 짓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미친 짓 사람이지. 그렇게 하고 그래서 심한 게 제가 중국 TV에 가서 그랬죠. 레이지 이디엇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 상식적인 이해성도 없으니까 이디엇이고 모르면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않으니까 레이지 이디엇이고. 그래서 사실 이 얘기는 소개하고 싶지 않은데 영국의 그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어떤 칼럼니스트가 트럼프를 지칭해서 fully formed rascal이라고 했다고. 완전히 형성된 잡놈이라고. 그 이제 한국의 복고일이라는 분이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미국은 돈이 들어서 안 한다고 치자고야. 한국은 한국군 군사 연습도 안 한다는 거야 이제 또. 그래서 뭐
그 연평도 백령도 그 서북 도서 거기서 이제 해병대들이 그 사격 훈련을 하는데 그것도 왔는데 그 왜 안 하냐니까 4.27 판문 선언에 적대 행위 전면 중지 정신에 저촉되기 때문에 왔는데. 4.27이요. 아니 그러면은 앞으로 그 병력을 거기 주둔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무기를 놔도 안 되잖아요. 군대 자체를 가져도 안 되잖아. 심지어는 대한민국이 존재해도 안 되잖아. 북한에 위협이 되니까. 그 대한민국 없애야 되겠네. 젊은이들 좋겠네요. 도대체 트럼프는 김정은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죠? 진짜로 핵을 폐기하고 자기 품으로 돌아오리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건 아주 상식적으로 김정은이가 핵 폐기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죠. 없거든요. 없는데 따라서 자기 정치적 입지 전환용으로 하는 것이다. 또는 진짜로 이렇게 유인해서 꼬시면은 그래서 그 김정은이 왔을 적에 4분짜리인가 뭐 이 비디오 만들어서 보여줬다고 그러잖아요. 막 북한이 빌딩 짓고 막 그렇게 해서 괜찮은 나라로 만들 수 있다고. 그 엊그제 또 뉴스가 나왔다고 그래요. 이 부동산 업자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다고 얘기를 했더라고. 대통령인 사람이 왜 지가 부동산 업자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모든 걸 그 사람은 자기 사업하고 연관해서. 근데 사업도 부동산 사업. 그러니까 지난 회에도 얘기했지만은 무슨 북한을 개발해서 돈 되는 그런 땅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같아. 그래서 이제 이 김정은을 유인해가지고 북한을 비핵화해서 위장된 비핵화지 진짜 비핵화는 안 된다는 걸 자기도 알 거라고. 근데 그런 대가로 위장된 비핵화를 대가로 북미 수교하고 평화협정하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그런 식으로 안전 보장을 한 다음에 안전 보장을 해준 다음에 그렇게 되면 사실상 적화통일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용인한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월남식으로 적화된 다음에 친미 국가로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하게끔 하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환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거지. 자,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생각할 적에 그래요. 옛날에 가츠라 데프트 밀약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비밀리에 일본 조선은 지배해도 좋다. 대신 우리가 필리핀 먹겠다가 해서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런 밀약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공개적으로 데프트 가츠라 데프트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시나리오를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대체 그럴 거라고. 지금은 비밀리도 안 하고 공개적으로 하잖아. 김정은이 하고 사실상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하고 한국 전쟁이 일어난 것도 그 당시에 애치슨 국무장관이 소위 애치슨 라인을 선언했잖아요. 이 우리의 방위 선에서 한국은 제외된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미국이 한반도는 포기했구나 해서 전쟁을 결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권은 말이죠. 미국이 설정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참가하지 않고 중국의 1대1로에 참가하잖아요. 그러면은 스스로
미국 방위선 밖으로 나간 거예요. 애치선 선언을 미국이 선언한 게 아니라 스스로 애치선 선언을 한 거나 다름없어요. 대한민국 자체가. 그만큼 위험한 짓을 한 거고. 그래서 지금 물론 트럼프가 그렇게 할 것이란 건 우리 추측이고 아주 그럴싸한 시나리오예요. 확실히 한 건 아니지만은.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하게 된 데에는 그 이유가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많거든. 그죠? 왜? 문재인 정권이 친중이니까 또 거기에 선동돼서 국민이 글로 넘어가 버렸으니까 아, 대한민국은 그냥 내가 포기해도 별 탈이 없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정부가 노, 아니다 라고 확고한 결의가 있으면은 암만 미국이라도 저런 식으로 대하진 않거든. 그렇죠. 근데 당신들이 뭐 별 탈 없이 그냥 그렇게 해도 아무 말 없고 좋다고 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그냥 남한을 북한에 남겨줘도 괜찮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은이는 또 트럼프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자기 뜻대로 끝까지 놀아날 거라고 믿고 있을까요? 김정은 생각에? 제가 볼 적에는 김정은이가 싱가포르에 와서 트럼프를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 상상을 했을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그죠? 처음 보는 사람이다가 세계 최강국이다가 뭐 작은. 그런데 와서 만나 보니까 별거 아니네. 그렇게 되는 진짜 거예요?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자기한테? 굉장히 말이야 쫄아서 왔는데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고 뻥만 치고 하는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첫째는 잘 모르고 뻥치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놀 상대가 되느냐라고 자신감을 얻었을 것 같고 그래서 소위 자기들이 고상한 말로 단계적 비핵화라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연 전술. 그냥 미적 하다가 적당히 하는 척 하다가 그냥 핵 보유국 지위를 얻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지금 당장 뭐 전사자 실종자 유해 송환한다고 하잖아요. 왜 갑자기 그게 뭘 비핵화하고는 상관도 없는데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일이고 그것도 이제 논의를 하는 중이라는 거라. 그런데 가져왔다고 또 이 뻥친 거야. 이 트럼프가. 참. 그렇게 하고 또 뭐 미사일 엔진 실험장 뭐 폐기한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이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액체 연료를 쓰는 미사일 엔진 시험장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액체 연료 쓰지 않고 고체 연료를 쓰기 때문에 시험장이 꼭 어떤 정해진 곳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할 수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이 무서운 나라이긴 하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자한테 물리지 않게 적당히 뭐 먹잇감을 던져주는 거야. 그럼 사자가 먹을 동안은 나를 안 물을 거 아니에요. 닭도 주고 뭐 이렇게 토끼도 집어주는 거야. 먹을 동안은 내가 저놈이 나를 어택 안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적당히 이 트럼프가 임기 끝날까지만 남기면은 그땐 또 다른 사람하고 딜하면 되니까. 그런 전략이고 또 크게는 그런 와중에서 지금 분위기가 우리가 핵 비핵화 할 거잖아 하니까 양보를 받아내잖아요. 미북 수교, 뭐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그 다음에 슬그머니 남북이 우리가
같은 우리 민족끼리 같이 통일하길 원한다. 그렇게 해서 적화 통일 소위 그걸 얻어나면은 김정은이는 그야말로 대성공이고 그때쯤에는 저 비핵화 할 필요도 없어요. 뭐 트럼프 나간 다음에 그때 누구하고 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마지막으로 그 앞으로 전개될 일에 대해서 그 종합적으로 전망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장님께서 좀. 한마디 이제 더 아까 한 말에 추가하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자체는 고민이 많을 거예요. 사실은 전전긍긍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비유했지만 사자지 않습니까? 사자한테 닭이나 토끼를 던져서 일단 먹어서 잠잠하긴 하지만 저놈이 언제 다시 응하고 물을지 모르거든. 그 다음 전략을 또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편안히 잠은 못 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전망은 어떠냐? 제가 추측컨대는 결국은 트럼프가 이게 완전히 이 돈 사람이 아닌 이상은 차츰 깨닫게 될 거야. 아, 이게 내가 정말 미스테이크 했구나. 그렇잖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바보지. 그렇죠. 그런데다가 깨닫겠죠. 자기의 미스스텝을 견제해주는 국내 세력이 너무 크거든요. 첫째, 자기가 데리고 있는 측근들조차도 다 지금 불만이 많아요. 매티스 국방장관, 켈리 비서실장, 존 볼턴, 이번 폼페오도 뭐 국무장관이니까 수족같이 받들긴 하지만은 서로 말이 틀린 게 뭐냐면 한 가지 예를 들면은 트럼프는 북한이 한 20% 비핵화를 하면은 제재를 풀어주겠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폼페오는 노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이상은 안 된다. 서로 다른 말 하네요. 이 지경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볼 적에는 이 트럼프는 자기 스태프하고도 긴밀히 조율이 안 되는 사람이야. 지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고 이제 특히 의회에서요. 미국은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의회 권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대통령 맘대로 막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컨대 주한미군 관련해서도 지금은 28,000명 주둔하고 있는데 22,000명 이하를 감축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요하게 법을 만들었어요. 잘 됐네. 마음대로 그냥 철수하지 못하게 했어요. 잘 됐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이 한반도에 주한미군을 주둔하는 이유는 한국을 위해서만이 아니거든. 중국의 그러니까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한국 방어하는데 돈 든다고 마음대로 저게 빼면 안 되잖아요. 트럼프 마음대로 못하겠고. 잘 됐네요. 그래서 또 엊그제 보니까 대북 제재 관련해서도 대북 제재를 마음대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그런 비일이 상정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자꾸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권 관련해서는 전혀 말이 없는데 지난 5월인가 북한 인권법이 매 5년마다 리뉴돼요. 리뉴됐어요. 그래서 2022년까지 다시 리뉴됐고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미국 언론이 지금 이제 찬스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아주 대대적인 공격을 받고 있고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이 언론하고의 싸움에서 이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자 그러면은 그런 견제가 있는 데다가 트럼프 스스로 이거 사실 솔직히 내 양심상 이게 잘못했네 하고 하는 그런 반성하는 점이 이를 거란 말이에요. 언젠가 뭐 가을이고 언제쯤 되면은 그런데 김정은이는 요놈이 아직 날 가지고 놀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뭐 요 핑계 저 핑계
그러면 그때 이제 화가 날 거라 이거지. 트럼프가. 그 화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람의 성격상으로 자기 임기는 가까워오고 자칫하면 또 탄핵에 몰릴 수도 있고 하는데 이놈은 말을 안 듣고 말이지. 그러면은 충동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 한국인이 뭐 이런 거 개의치 않고 한국의 안전에 개의치 않고 무슨 짓 할지 모르네. 무분별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일수록 무섭거든. 그렇죠. 화나면 좋다 속아주다가 영 아닐 때 화를 내는 사람이 평소에 화를 안 내던 사람이 화내면 무섭잖아요. 그와 같이 그런 그렇게 되면 한반도가 대화 혼란에 빠질 수가 있죠. 뭐 누구 개의치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 휘젓고 다니면은 그래서 참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사실 6.25 날인데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6.25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의인데 지난번에 요게 아직 피니시가 안 돼서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그래서 이걸 마감하면서 6.25를 상기하면서 그 모윤숙 씨가 쓴 시 북부는 죽어서 말한다. 요 몇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가졌습니다. 제가 이걸 낭독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나는 죽었노라. 25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의 아들로 나는 숨을 마치었노라. 질식하는 구름과 바람이 미쳐 날뛰는 조국의 산맥을 지키다가 드디어 나는 숨지었노라. 내게는 어머니, 아버지, 귀여운 동생들도 있노라. 어여삐 사랑하는 소녀도 있었노라. 내 청춘은 봉우리지어 가까운 내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피어 살고 싶었었나니. 조국이여, 동포여, 내 사랑하는 소녀여, 나는 그대들의 행복을 위해 간다. 내가 못 이룬 소원, 물리치지 못한 원수, 나를 위해, 내 청춘을 위해 물리쳐다오. 정말 슬픈 시네요. 우리가 6.25를 생각할 적마다 또 조국을 생각할 적마다 이 25 나이에 숨을 거둔 국군을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 됐어요? 43분이네.